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네,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원의 1세 반 어린이 엘리의 부모님이 나눠주신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엄마랑만 놀고 싶어 하는 아이. 혼자 노는 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엘리는 호기심이 많고 흥도 많은 쾌활한 아이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도 집안 물건들 저질러야 하는 일이 많아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모든 주방 도구를 꺼내기 일쑤였고,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꽃과 나무들, 마트에서 보이는 사물들은 한 번씩 꼭 만져보고 살피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거든요. 뭐든 자기가 다 만져보고 해봐야 하는 아주 주도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크면서 점차 언어 표현이나 신체 조작 능력도 잘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놀이도 많아지고 뭔가 만들어보고 조작하는 것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참 많이 컸구나 싶어 흐뭇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점점 제가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인 제게 잠시도 쉬지 않고 놀잇감과 생활도구를 가져와 같이 놀자는 표현도 날마다 늘어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하원하고 나면 바로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라 아이가 계속 함께 놀자고 할 땐 조금 힘에 부치기도 해요. 일부러 아이가 스스로 놀잇감을 마음껏 꺼내어 놀 수 있도록 수납장과 책장을 새롭게 거실에 배치해 두었는데도 엄마를 잡아 끌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놀이 상대가 되어주다가 잠시 주방에 가면 또 쪼르르 따라와서 장난감 안겨주며 같이를 외치거든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엘리는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꺼내는 것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정작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 데다가 왜 우리 아이는 잠시도 혼자 놀이하지 못하는 거지? 또래 다른 친구들은 혼자 블럭에 빠져서 몇십 분, 몇 시간을 그 놀이만 지속하기도 하던데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아이가 놀이를 스스로 이어가고 집중하기엔 아직 일러서 그런 걸까요? 평소 행동을 할 때도 너무 급하거나 차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주의력 결핍이나 ADHD와 같은 질환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득히 혼자 책 읽는 모습을 바라는 건 아직 이른 꿈일까요? 네. 원장님은 혹시 진득히 앉아서 책 읽는 아이가 많이 네,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게임이나 유튜브 보면서 진득하게 앉아있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아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애들이 관심사가 있는 일에 진득하게 하죠, 보통. 책을 진득하게 보는 아이들도 보통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진득하게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관계된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음, 이 친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친구 적응할 때도 울지도 않고 잘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죠? 어, 정말 첫날부터도 거의 엄마를 찾거나 탐색을 해야 된다거나 막 망설이는 거 없이 바로 놀잇감 탐색 시작하고 하던 친구였고요. 음, 특히 이제 적응 기간에는 그 다른 아이의 부모님도 함께 이제 교실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모님들한테 말 걸거나 막 장난감 안겨주거나 굉장히 이런 친밀한, 그리고 함께 놀자는 표현을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놀 때는 어때요? 우리 친구는 사실 선생님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이제 함께 놀 수 있을 땐 선생님하고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고, 또 선생님이 간혹 다른 친구 놀이나 다른 일 하고 계시면 선생님 기다리듯이 또 가만히 쳐다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놀이 표현들을 막 그대로 따라해 주시거나 이럴 때 아주 흐뭇해하면서 더 신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렇게 재밌어하는 놀이는 사실 지속 시간이 길기도 한 것 같아요, 놀이 지속하는 시간이. 음, 교사랑 놀이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함께 놀이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 주셨냐면, 네. 어떻게 놀고 있는지 가끔 이제 쳐다봐 주시면서 그 놀이를 읽어주는 말씀을 그대로 좀 해주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엘리 블럭 쌓았네? 라든지, 네. 그릇 안에 뭐가 많이 들었네, 호박도 있네, 옥수수도 있네, 이제 그 소꿉놀이 하는 모습들을 읽어주시니까, 그런 표현들 들으면서 아이가 또 놀이를 즐겁게 이어가기도 하는 걸 관찰했고, 이제 이런 관찰들에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자기 놀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오면 아주 또 만족스러워하면서 그 친구한테도 뭔가를 쥐어주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같이 놀자라는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뭐 책은 둘째 치더라도 노는 것도 진득하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어머님의 요런 고민들에 '어린이집에서 모습과 다른 건가?'라는 의아함이 있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의 관심사가 뭐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이는 일단 어른들하고 같이 노는 거에 관심이 있네요. 이 네. 관계 맺고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스럼 없이 처음 보는 어른한테도 가 갖고 말 붙이고 이러는 거 요 나이 때 애들이 한다는 거는 정말 이런 사교성이 엄청 이렇게 낯가림도 없고 이런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 사연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응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가와 같이 노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놀이 자체도 자기가 관심사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자꾸 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아이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왜 힘드신지 알 수 있겠죠? 어머님은 왜 아이에게 엄마 바쁘니까 지금은 혼자 놀아. 이것만 하고 언제부터는 엄마가 놀아줄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하실까요? 어머니가 지금 힘드시다고 그랬거든요. 네. 당연히 힘들죠. 엄마는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하셔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 놀아달라고 그러면 힘들죠. 당연히.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못 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 사연도 그렇지만 어머님 실제로 말씀하셨던 거 들어봤을 때도 이제 지금은 못해라고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건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득히 혼자 책 읽는 모습을 바라는 건 아직 이른 꿈일까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머님이 꿈꾸고 바라고 계신 거죠, 이게. 그렇죠. 네. 흔히 활자 중독이라고도 표현도 하는 읽는 행위 자체의 집착이랄까 강박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그걸 기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거나 어떤 분야든지 진득해야 실력을 키우지 하는 이런 말씀일까요? 만약 후자시라면 이 아이에게 자기만의 실력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같이 좋은 모습을 그리면 그것에 아이를 맞춰보면서 맞다, 아니다, 틀리다 하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작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느 나무 조각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나는 나무의 원재료의 장점을 찾고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숲속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산에 나무나 돌이나 꽃이나 갖고 막 각 재료의 특성이 더 잘 빛나게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 하지 않으세요? 많이 하죠. 네. 그것처럼 아이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 특징을, 성향을 알아보시고 이 아이의 고유성, 개별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자라는 의미로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봐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시면 어머니가 막연하게 진득히 책을 읽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보다는 아이 특성에 맞는 실력을 키우는 기대를 가져보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네. 아이의 특성에 공감이 되시면 일단 아이가 진득하게 책 읽는 걸 어떨 때 보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교감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신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여시키는 걸 하면서 뿌듯해하는 아이는요. 정신없이 평소에는 이거저거 관심을 막 보일 거고요.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뭐 시체말로 제일 와닿는 말은 가오, 흔히 말하는 또는 이제 체면이 상하지 않게 되는 상황 또는 이것을 더 잘해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책과 관계된 것이 내용이 있으면 책을 읽고 아니면 그 관심사와 관계된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진득하게 할 겁니다. 그걸 나누고 싶어져서 또는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꼭 공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한번 공부로 설명을 하면요. 네. 이 아이가 반에서나 친구나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 때 공부를 실력을 막 키우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체면이 떨어져. 우리 반에서. 친구들 앞에 내가 가오가 떨어질 수 없어. 이런 느낌이 들 때.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다뤘던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순위가 분명한 걸 좋아하는 아이는 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아이 같은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본인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결과를 세우고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겠어. 아니면 순위로 이렇게 확인되는 결과에서 내가 승부를 봐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할 때 공부하려는 마음이 더 이렇게 생길 거고요. 네. 또 집중하고 자신이 만드는 장난감이나 이런 걸 방해받기 싫어했던 아이 같은 성향인 네네. 경우에는 자신이 호기심 생기는 분야를 끝까지 파고들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막 만들어갈 겁니다. 그걸 찾아가고. 그리고 섬세하고 걱정이 많고 마치 공주처럼도 보이고 왕자같이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아이들은 내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성적이 이런 걱정 때문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걱정 때문에도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가고 이럴 때면 이 정도 해야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이런 느낌이 들면 공부에 대해서 좀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대부분은 내가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야지, 평균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제가 지금 사람의 성향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5가지 유형에 맞춘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요. 네네. 오늘 사연의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성향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요. 근데 아직은 그거를 딱 뭐라고 규정 지을 나이도 아니고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특성이 그렇구나라고 유추할 뿐이에요. 이렇게 듣고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이 아이의 특성을 좀 고려하시면 어머니도 집에서 일상에서 아이와 지내는 것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지금 가능한 아이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힘들어도 다 응해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요, 어머니가 바쁘면 바쁘다, 힘들면 힘들다 하고 두셔도 되세요. 물론 계속 놀아달라고 말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막 물고 떼쓰면서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어머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이러실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매번 하는 아이가 아닐 거예요. 엄마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라고 설명하면 그걸 못 알아들을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상처받지도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실력을 기르는 건요, 어수선하게 보이셔도 자기 나름대로 관심사를 찾아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사람들과 더 같이 깊이 나누고 싶다 하는 게 생기면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체력 되시고 여유 되실 때 함께 놀아주시고 본인 할 일 하시다가 말로만 응대해 주셔도 되세요. 이미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맞아요. 선생님이 놀아주지 못할 때 말로만 너가 블로그로 이걸 만들었구나 이랬을 때 흐뭇해하고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이해하는 아이라니까요. 네네. 그러니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연에서 질문하신 건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놀아주느라 너무 힘들다. 우리 애는 왜 혼자 못 놀까? 이렇게 혼자 못 노는 게 혹시 ADHD라서 주의력 결핍으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관심이 생기고 특히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관심사에 따라서 진득하니 실력을 기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아이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럼 어머니가 하신 질문에 좀 답을 제가 드린 걸까요? 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걸 들으시고 어떤 느낌일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듣기에는 부모님이 가지셨던 고민이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함께 설명해 주셨던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의 부분에서 조금 우리 친구는 그래 이런 어떤 특성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지?
나는 어떤 걸 위해서 계속 들어주고 이 아이한테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나가시다 보면 어머님도 좀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방향을 다시 잡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시는 기분이 저는 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머니, 막연하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해. 막연하게 아이가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셔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아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먼저 보셨으면, 왜 얘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같이 놀아달라고만 할까라고 보이시지 않고 반대로, 얘는 다양한 데 관심을 두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보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적응할 때 어머니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이 친구 울지도 않고 가갖고 처음 보는 어른들, 엄마들한테 가갖고도 말 걸고 말 붙이면서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엄마밖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머니 페이스대로, 어머니 일상의 스케줄대로 하시면서 할 수 있을 때 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면 아이가 이해하고 기다릴 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ADHD가 너무 과하게 요즘 어머님들을 다 공포에 몰아넣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좀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특히 이 친구는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면 사연을 보내시거나 질문을 보내주세요. 네. 네.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실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면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주신 내용에서도 육아의 정답이 따로 있지 않네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정답을 쫓아가지 마세요.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